여러분, 체린이입니다. 오늘 제 얼굴이 진짜 많이 답답한 인상을 주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에 땅콩형 얼굴 헤어스타일 컨설팅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셔서 메이크업 컨설팅 영상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 얼굴의 최악의 조합으로 메이크업을 한 모습입니다. 최악의 조합으로만 메이크업을 하니까 정말 통체적 난국의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이 얼굴이 지금 너무 낯설어서 누구세요?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그런 얼굴이 되었는데요. 제 퍼스널 컬러에 맞게 화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과한 느낌이 들고 또 되게 더워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 메이크업에 뭐가 문제인지 지금 짚어보자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 얼굴형에 어울리지 않는 일자 눈썹, 굉장히 진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눈썹 눈을 굉장히 꽉 막아버리는 답답해 보이는 아이라인, 그리고 입술을 좀 더 토박해 보이게 만드는 풀립, 그리고 좀 양 조절을 전체적으로 안 하고 하이라이터 빡! 쉐딩 빡! 이렇게 한 느낌과 블러셔 느낌을 코 밑으로 한 이렇게 노숙해 보이는 블러셔, 헤어라인도 꽉 내려서 그려서 제 좁은 이마를 더 좁아 보이게 만들어서 쉐딩을 했고, 턱 쉐딩도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려서 짧은 얼굴을 더 짧아 보이고 더 넙대대해 보이게끔, 광대는 더 강조되게끔 쉐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만든 얼굴이 지금 이 총체적 난국 얼굴이 되었는데요. 메이크업의 중요성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얼굴형은 광대랑 둘 다 부각이 되는 짧은 땅콩형이라서 이런 메이크업의 조합이 굉장히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본능적으로 왜 메이크업을 이렇게 안 해왔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화장이고요. 인위적인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넙대대함을 줄여주면서 동안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으로 한번 다시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어리님 메이크업 컨설팅 결과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얼굴에 맞는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으로 예쁘게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꾸꾸! 이렇게 메이크업을 지워주고 왔고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제 얼굴형을 조금 분석을 해볼 텐데, 기초 케어까지 한 상태고요. 최근에 턱 부분에 트러블이 조금 올라오고 여기 안경자국 트러블도 있고 피부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요새 또 열심히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어리 메이크업 컨설팅에서 분석한 저의 얼굴형은 이 가로에 광대 골격이 있고 옆턱 골격도 모두 부각이 되는 짧은 땅콩형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골격을 커버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런 메이크업이 잘 어울린다고 해요. 턱 골격이나 광대 골격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광대 골격은 러블리한 이미지를 주고 턱 골격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모든 얼굴에는 다 각기 장단점이 있는 법이니까요. 내 얼굴의 특징을 사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전에는 제 이런 얼굴의 골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영상에서 봤을 때 내 단점들이 너무 도드라지는 것 같은데 안면 윤곽을 하면 좀 나아질까요? 이런 고민을 올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게 내 얼굴의 단점이 전혀 아니고 성형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지금의 얼굴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형을 안 하게 됐거든요. 지난 땅콩형 영상도 많은 분들이 땅콩형 얼굴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서 그 영상을 많이 찾아주시고 봐주신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 더 스타일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해주시고 이런 재미있는 영상들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끗한 바탕 도화지를 만들 수 있도록 남아있는 조그마한 짜잘짜잘한 잡티 같은 것들은 펜슬 컨실러를 사용해서 가려주고 있습니다. 안경 자국이 여기 심하게 나더라고요. 특히 이쪽에 이런 펜슬 컨실러로 살짝살짝 가려주고 있어요. 제 얼굴의 상중 하안부 비율을 보면 상안부가 비교적 좁은 편이고 비율 때문에 하안부 쪽으로 더 무게감이 있게 보이는 편이에요. 하안부 내에서는 인중이 살짝 긴 편이라서 인중이 길면 살짝 얼굴이 길어 보이면서 피곤하거나 성숙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중을 커버하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활용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저는 눈이 올라가지도
위로 내려가지도 않은 수평형 눈매이기 때문에 이 눈 앞머리의 높이랑 눈꼬리의 높이가 거의 차이가 없이 거의 수평을 이룬다고 해요. 하지만 이 언더라인에서는 이게 살짝 이렇게 막혀있는 눈이라서 실제 눈매보다 조금 더 올라간 느낌으로 보이는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눈은 조금 더 눈이 작아 보이는 대신에 살짝 더 새침한 이미지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코 크기도 얼굴 조화상으로 봤을 때 균형 잡힌 편이라고 해요. 코가 크면 좀 더 중성적이고 강한 이미지가 드러나는데 저의 경우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두께감이나 가로 폭도 평균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정도도 아니라고 해요. 메이크업 컨설팅 역시 디자인을 별 하나 크게 추천하지 않음, 별 2개 약간 추천함, 별 3개 매우 추천함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추천을 해주시는데요. 매우 추천하는 3단계의 메이크업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눈썹 문신을 해서 지금 눈썹 모양이 조금 잡혀있는 형태인데 세미 아치형이 가장 잘 어울리는 눈썹 형태라고 해서 조금 차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는 세미 아치 형태로 해봤고요. 저한테서 제일 안 어울리는 눈썹은 일자 눈썹인데요. 제가 이마가 짧은 편이라서 눈썹이 두꺼워질수록 이마가 더 좁아 보이고 정말 답답해 보이기가 쉬운 인상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일자 눈썹이 한창 유행이었을 때 정말 두껍고 일자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다 보니까 정말 인상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입체감이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라서 일자 눈썹을 좀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한이 둥글게 살아있는 이 정도 눈썹 앞을 둥글려서 그려주었습니다. 제 눈두덩이가 짧거나 부어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생김새가 아니라서 무리 없이 섀도우를 잘 소화를 하는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먼지나방 스토그래피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받고 버튼업 컬러를 추천을 받아서 이 섀도우들 잘 믹스를 해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진하게 섀도우를 표현할 경우에 조금 촌스러워지기가 쉽다고 해서 일단은 베이스 컬러를 넓게 깔아주고요. 조금 부드러운 컬러감의 아이 메이크업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넓게 깔아주고 레어리 메이크업 컨설팅 결과지를 보면 베이스 메이크업은 이만큼 깔고 포인트 메이크업은 이만큼 깔아라 라는 가이드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 맞게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컬러 섀도우는 살짝 더 음영감을 줄 수 있는 브라운색 섀도우들을 섞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컬러를 어떤 거를 쓸지 이런 것들은 다 전적으로 재량에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제 퍼스널 컬러에 맞는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포인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애교살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유형이라고 해요. 애교살이 잘 어울리는 이유에 대한 그런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인중이 긴 편이라서 눈 아래 여백이 강조가 되는 편이라서 애교살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눈 아래를 살짝 밝혀주고 제가 좋아하는 투쿨푸스쿨 애교살 펜슬 사용해서 눈 밑에 애교살을 좀 더 강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색감도 살짝 넣어주고 제 언더라인 꼬리가 살짝 막혀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언더라인을 꼼꼼하게 채워서 그리면 더더욱 눈이 꼬막눈처럼 보이고 눈 꼬리 쪽 점막을 비워두면서 삼각존을 채워서 그리는 그런 디자인을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붉은기가 있는 섀도우를 사용해서 너무 딥하지 않은 이런 컬러로 점막보다 한 1, 2mm 정도 내려서 채워서 올리도록 삼각존 부분을 터치를 해줄게요. 너무 짙게 그리면 답답해 보이는 인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음영 정도만 섀도우로 주려고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눈 꼬리 자체가 좀 막혀있는 디자인이라서 아이라인은 그냥 일자로 그리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셨어요. 내려 그리지도 말고 올려 그리지도 말고. 일단 섀도우로 일자 느낌으로 이렇게 빼주고 쌍꺼풀 라인의 공률을 그대로 연장하는 느낌으로 일자 느낌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이 점막을 채우는 아이라인 두께는요. 제가 눈을 떴을 때 쌍꺼풀 라인이 이 눈 앞머리까지 얇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쪽 눈의 경우에는 쌍꺼풀이 아이라이너로 채워지면 아이라인이 함께 먹어 들어가서 눈이 더 작아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냥 속눈썹이 나 있는 부분이 사이사이만 이렇게 콕콕 채워주듯이 그려서 답답해 보이지 않게 그려주는 게 베스트라고 합니다. 아이라인 대신에 속눈썹으로 눈매를 선명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아이라인 두께를 그래서 두껍게
두껍게 할수록 되려 눈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아이라인은 이렇게 길이감만 이렇게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 그리지도 않고 내려 그리지도 않는 내 쌍꺼풀 라인 그대로 연장하는 일자 라인 한번 그려줘 봤고요. 뷰러랑 마스카라는 면이나 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속눈썹이 안 어울리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문 편이래요. 제가 눈이 가로폭이 좀 짧은 편이다 보니까 눈 전체에서 흰자 비율이 좀 적고 검은자 비율이 많은데 속눈썹을 엄청 길고 화려하게 강조를 하면 눈이 오히려 좀 흰자 여백이 가려지면서 눈이 되려 답답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제품으로 한 올 한 올 잘라서 붙여주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속눈썹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속눈썹 자체가 그렇게 눈에 띄는 편은 아니라서 인조 속눈썹을 한 올 한 올 잘라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깜빡 속눈썹 9mm 빅 타입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짜잔! 이렇게 최대한 속눈썹을 자연스럽고 인형 속눈썹 같이 샵에서 붙인 것 같은 스타일대로 한번 최대한 해봤고요. 아, 이거 진짜 노가다여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속눈썹으로 눈을 커 보이게 해줬고 이렇게 속눈썹까지 해줬으니까 살짝만 더 섀도우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들에다가 섀도우를 얹어서 삼각존이라든지 이렇게 비어 보이는 부분들을 좀 더 얹어볼게요. 아, 그리고 애교살 강조가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살짝 글리터도 조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플린 글리터. 이렇게 조그마한 알갱이들만 떠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너무 예쁘게 영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눈 깜빡깜빡 할 때마다 반짝거리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눈화장은 이렇게 속눈썹을 강조하고 아이라인은 길이 정도만 빼고 글리터로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식으로 마무리! 블러셔는 옆광대가 아니라 앞광대에 동그랗게 블러셔를 하는 게 잘 어울린다고 해서 좀 더 러블리하고 동안의 이미지를 강조를 하는 그런 블러셔를 해보려고 하고요. 아까 화알못 메이크업 때 사용했던 블러셔가 요 디바이 바닐라 프라이밍 베일 치크 K01 글리머 컬러인데요. 이 컬러 사용해서 앞광대에 동그랗게 은은하게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 애플존 부분을 강조를 해주고요. 코 옆에 중간 부분에다가 길게 하는 블러셔가 제일 안 어울린다고 하네요. 얼굴이 긴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옆광대까지 더 넙대대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코 옆에 길게 하는 블러셔는 추천하지 않고 이렇게 앞광대에 동그랗게 해서 러블리함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블러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마가 좁은 편이라서 이마 쉐딩은 아예 생략을 해줘도 좋지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살짝 넣어주면 조금 더 이마가 상하로 길어 보일 수가 있겠죠? 헤어 라인 쪽만 살짝 세로로 길게 쉐딩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만. 그러면 좀 더 이마가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가로로 넣지 말고 이렇게 세로로 넣으면 조금 더 이마가 길어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마가 번들거리는 느낌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광대가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광대를 감쌀 수 있도록 쉐딩을 넣어줘 볼게요. 쉐딩도 이렇게 강하지 않게 짧아 보이게 하는 이런 가로로 끊어주는 화장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콧볼이나 이런 부분 조금 줄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옆부분 위주로 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강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쓱쓱 정말 연하게 윤곽 정도만 잡아줄 수 있게끔 쉐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코가 특별히 길거나 짧은 편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다 하이라이터를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다면 이런 느낌으로 여기 이렇게 콕, 여기 콕 이런 느낌? 그냥 자연스러운 정도로만 광을 줄게요. 얼굴이 좀 짧은 편이라서 이 턱 부분 이렇게 끊어주는 쉐딩은 필요가 없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깎아주도록 할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이렇게 갸름해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쉐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중이 긴 편이다 보니까 인중을 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풀립이 좀 안 어울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오버립하고 그라데이션 립이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나와서 홀리카 멜로우 블러링 립 펜슬 누베이지 이 컬러 사용해서 입술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고 그라데이션으로 립을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형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돌출립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서 글로시나 매트립 둘 다 무리 없이 소화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요새 좀 글로시한 립을 좋아해서 글로시한 립으로 좀 발라볼까봐요. 최근에 꽂혀있는 홀리카 버튼업 이거 사러 갔다가 하트 크러쉬 글로우 틴트 에어 이거 12번 홍이라는 컬러인데 이 컬러를
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새 즐겨서 바르고 있는데 이런 느낌의 핑크레드 컬러감이에요. 되게 촉촉하고 컬러가 예쁘더라고요. 글로시하고. 그래서 이 컬러를 그라데이션으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글로시 립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글로시 립을 더 많이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렇게 안쪽을 조금 더 진하게 발라서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레어리님 메이크업 컨설팅에 나온 결과대로 베스트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훨씬 나은 느낌 들지 않나요? 제가 평상시에도 제 얼굴에 맞게 메이크업을 꽤나 잘 해오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컨설팅은 적인 요소들도 많긴 했지만 자연적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결과를 헤어 컨설팅과 마찬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받은 그런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전문가의 눈으로 제 얼굴을 면밀하게 분석해볼 기회가 없었고 처음이다 보니까 내 얼굴에서 몰랐던 인중이 길다던가 이런 점들은 제가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받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은 특히나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없잖아요? 전체적인 조화가 잘 맞다면 사실 그렇게 안 어울린다라고 하기가 어렵고 내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변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스타일링 폭을 좁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스타일링의 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더 메이크업 컨설팅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어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얼굴은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땅콩형 얼굴 때문에 저 같은 이렇게 넙대대한 짧은 얼굴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내 얼굴의 장점을 찾아서 내 얼굴을 좀 더 사랑해주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